예, 안녕하세요. 금빛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드론을 만들 때 지금까지 드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드론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드라이버, 그죠? 예, 드라이버, 육각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 잠그는 일,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 납땜입니다. 드론을 한 대 만드는데 모터 건선부터 시작해서 전원선, 다양한 부분에 납땜 작업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이 납땜 작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령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온도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납땜에 관해서 조금 드론을 만들기 위한 납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좀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새로운 강의 목록에다가 이걸 딱 넣어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야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영상 강좌 쪽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려고 오늘은 특별히 납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에는 안 끝날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납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납땜이 매우 어렵지는 않은데, 매우 주의해야 되는 작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납땜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납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두가 필요하겠죠. 인두. 이거는 이제 온도 조절식이 되는 휴대용 인두인데, 여기다 배터리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인두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플러그를 연결해서 쓰는 이런 인두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연결해서 쓰는 이런 인두가 있고요. 인두는 구매를 하실 때 이 출력을 보면은 보통 몇 와트라고 써 있습니다. 최소 80와트 이상. 최소 80와트 이상.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면 더 좋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로 구매를 하시기를 권하고요. 온도 조절이 안 되는 인두라면 요것처럼 이렇게 부스터, 순간적으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스터 버튼이 있는 인두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 인두는 엑소기 인두고요. 요거는 묻지마 인두인데 중국산 묻지마 인두인데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야외에서 쓰기에. 그리고 인두 팁을 인두기를 사실 때 보면은 보통 인두기의 요 끝부분을 팁이라고 하거든요. 인두팁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걸 이제 보통 칼인두라고 합니다. 칼날인두라고 하는데, 저는 요걸 좀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두팁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 인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열 전달하는 면적이 넓고 생각보다 넓은 면적의 납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FC를 납땜을 할 때는 조금 좁은 면적으로 납땜을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보통 쓰시는 요런 PDB 있죠. PDB라든지 변속기, 특히 변속기에서도 여기 지금 배터리를 연결하는 요 부분, 요 단자 쪽은, 배터리 단자 쪽은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납땜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칼날인두를 권해드리고요. 칼날인두도 이제 제가 쓰는 거는 둘 다 칼날인두인데, 좀 넓은 거랑 조금 좁은 게 있는데, 요 조금 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쓰시고, 조금 작은 거 폭이 여러분 인두 팁 구매하실 때 인두 팁의 규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두 팁을 구매하실 때 요 폭이 한 5mm 정도 되는 4.5에서 5mm 정도 되는 팁을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런 칼날 인두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납땜을 시작하실 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건 좀 꺼놓고요. 좀 꺼놓고, 자, 인두를 땜을 할 때, 그러면 인두가 준비가 됐으니까 인두만 갖고서는 땜을 할 수가 없죠.
보조적으로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납이 필요하죠. 자, 요거는 납은 납인데 이건 일반 유연납입니다. 이거는 캐스터라는 회사의 유연납이고요. 이거는 좀 얇아요. 그러니까 요 그 0.3mm 정도 되는 유연납. 그리고 이건 무연납입니다. 유연납과 무연납의 차이는 은성분이 들어가 있고 페이스트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인데, 무연납은 페이스트가 좀 적게 들어가 있고 유연납은 페이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트가 뭐냐? 페이스트는 요게 페이스트입니다. 납된 페이스트. 이게 납을 조금 더 잘 묻게 하고, 실납을 잘 묻게 하고, 납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납땜을 했을 때 칼날처럼 뾰족뾰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몽글몽글하게 해줘요. 이게 납땜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납을 선택을 하실 때는 무연납이나 유연납을 선택을 하시는데,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유연납을 선택을 하시고 나변 흡입기, 납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나변 흡입기를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이게 납이라고 부르지만 전부 다 납이 아니에요. 주성분은 대부분 주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연납에는 은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연납에는 은성분 대신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는 여기다 납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2.2% 납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라고 부르지만, 실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납성분은 2.2%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납보다는 주석 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은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납보다는 무연납이 건강에 좋고,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유연납보다는 무연납을 쓰시는 쪽이 좀 좋고, 대신 무연납은 납땜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요게 이제 별도로 구매하는데, 얘는 알미납이라는 겁니다. 알미납은 뭐냐 하면, 이런 일반 알루미늄 재질에는 납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를 좀 강한 걸 많이 넣어가지고, 알루미늄 페이스트라는 걸 넣어서, 납이 더 알루미늄 같은 곳에도 잘 안착되게 합니다. 대신 온도는 좀 더 높게 써야 됩니다. 보통 납땜을 하는 온도가 250도, 230에서 250도 사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 270에서 30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납땜을 해야 납이 잘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은 열을 필요로 하고요. 높은 열로 이렇게 납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 납을 준비를 하시는데, 납은 무연납이 있고 유연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알루미늄 땜하기 위한 알미납. 이 알미납은 배터리를 수리하거나 주로 그런 용도로 씁니다. 드론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무연납이나 유연납이나 어떤 납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납은 0.8mm 이상, 이 납의 요 두께가 0.8mm 이상 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너무 얇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납을 계속 밀어 넣어야 되고, 납 소모량이 좀 이렇게 불편해요. 납 작업하기가. 그래서 0.8mm에서 1mm 정도 두께 되는 무연납이나 유연납을 준비하시고, 무연납을 쓰실 때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기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써야 됩니다. 무연납이 유연납보다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두기 소개해드렸고, 납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거, 요게 뭐냐면 납 흡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땜을 하다가 납이 잘못 묻었을 때, 납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납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납을 제거해 주는 납 흡입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갖고 꼭 압축 뜯은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갖다 대고 혹 하면 순간적으로 납을 이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이런 곳에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비 찌꺼기를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그럼 나왔죠?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납 흡입기 좋은 거, 적당히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얘는 뭐 나중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납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주면 상당히 저도 많이 끼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서 별거 없습니다. 안에 스프링이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납 흡입기도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 준비해 두시면 작업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납 흡입기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좋은 거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솔더윅이라 그러는 겁니다. 솔더윅. 얘는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잘 보시면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을 이렇게 망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으로 해놨는데, 얘가 보시는 것처럼 납이 잘못 묻은 곳에 갖다 대면 납을 흡입해 줍니다. 그래서 납을 흡입해 주고 납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납땜이 잘못된 곳에서 납 제거할 때 납 흡입기로 좀 어려운 좁은 곳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더윅 뭐 한 개 1,800원 정도, 1,000원, 1,300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핀셋, 이런 모양의 핀셋이면 좋습니다. 핀셋은 여러분들이 선이라든지 이런 좁은 데 땜을 할 때 손을 잘못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저온 화상이라는 건 보통 한 50도, 60도에 40도? 여러분들이 뜨겁다고, 40도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온도에서 화상을 입는 걸 말합니다. 계속 되고 있다가. 그래서 화상 입지 않도록 선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집게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집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납땜을 하면은 좁은 공간에 땜을 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게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커터, 이건 프라모델용 커터이긴 한데 이런 커터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을 자르거나 선 스트랩을 그 선에 피복을 벗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와이어 스트리퍼가 없으면 이걸 쓰셔도 됩니다. 이걸 쓰셔서 납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납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납땜도 뭐 이렇게 공구들 말씀드렸는데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두 스탠드. 인두를 거치해 주기 위한 인두 스탠드를 꼭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 납땜 작업할 때 뭐 필요한 게 되게 많죠. 그런데 이런 게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작업하실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수축 튜브, 전선 작업 마무리 하실 때 필요한 이런 수축 튜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축 튜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선 연결하실 때 보통 그 실리콘 전선 사용하는데, 실리콘 전선도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색깔 있는 실리콘 전선 너무 굵지 않은 걸로, 이거는 안에 있는 권선의 그 전선의 두께를 가지고서 보통 몇 게이지, 아메리칸 뭐 게이지 그게 있는데 보통 AWG라고 합니다. AWG라고 하는데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통 이게 30게이지짜리 전선입니다. 30게이지. 보통 드론에서 사용하는 전선들이 배터리 쪽에 쓰는 것들은 이제 한 12게이지. 그 다음에 이쪽 전원부 쪽에 연결되는 게 한 14게이지 정도. 그리고 다른 쪽에 뭐 이제 그 모터 쪽에서 나오는 게 한 12게이지. 모터 쪽에서 한 18에서 20게이지 정도. 그리고 한 16게이지 정도.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도에 맞게 모든 종류의 권선을 다 전선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선 이런 게 준비를 해주시면 20게이지 정도의 전선은 여유를 가지고 20게이지, 30게이지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모터 권선 요즘은 다 20게이지 정도 다 들어가요. 모터 권선의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허용하는 전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쓰시고,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굵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납땜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납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인두기하고 납을 잡고 여러분들이 납땜을 해야 되니까 기판 같은 걸 고정해 줄 수 있는 요런 그
집게형 스탠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집게형 스탠드들이 이게 얘를 뭐라고 그러는지 까먹었네. 이런 집게형 스탠드나 이렇게 홀더라든지 이런 그 PDB 홀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납땜하실 때 조금 유리하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납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게로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땜을 하시면 작업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거 저희가 뭐라 그래요,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거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납땜을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들, 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인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조적으로 납땜 페이스트라든지 납 용도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납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납땜을 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납땜을 하는 방법, 그리고 납땜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납땜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대리였습니다.